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닥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건강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혈당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특급 비법으로 저는 요요 없이 4주 만에 7kg를 감량했고 지방만 5kg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다이어트하며 먹었던 비결도 함께 공개할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배우신 내용을 꼭 복습하시고 메모하셔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다이어트로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혈당 다이어트가 정말 뜨겁죠. 우리가 밥, 빵, 떡, 면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당의 형태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넘치는 당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뱃살, 허벅지살, 팔뚝살 등 지방으로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세포가 인슐린의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면 혈액 내 포도당이 축적되어 혈당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죠. 즉,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살이 찌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혈당을 현명하게 조절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바로 혈당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저는 혈당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께 여러 좋은 음식을 추천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100% 땅콩 버터는 이름처럼 버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땅콩을 갈아 만든 것입니다. 영양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땅콩 버터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유익하며 이는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땅콩 버터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고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 28살의 한 분은 땅콩 버터를 꾸준히 섭취하신 것만으로도 2kg가 빠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땅콩 버터를 현명하게 섭취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숟가락으로 하루 딱 2스푼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지방 함량 때문에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과나 샐러리, 파프리카, 당근 같은 채소 스틱에 찍어 드시면 좋습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땅콩 버터 2스푼에 에스프레소 소량, 그리고 오트 우유를 조금 섞어주시면 훌륭한 땅콩 버터 라떼가 완성됩니다. 일반 우유의 유당 대신 아몬드 밀크나 귀리 오트 밀크를 활용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스무디처럼 드시고 싶다면 바나나를 소량 절반 이하만 갈아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바나나 1개를 다 넣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양을 조절해주세요. 땅콩 버터 외에 제가 추천하는 또 다른 음식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카몰리, 빵 사워도우 빵 등에 얹어 먹기, 스무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역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당 안정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터들에게 라면은 참기 힘든 유혹이죠. 하지만 라면도 현명하게 먹으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라면을 단순한 간식이 아닌 한 끼의 훌륭한 식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면만 후루룩 먹어버리면 혈당 폭탄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라면을 끓일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채소를 균형 있게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단백질은 바로 해물입니다. 낙지 100g당 단백질 1215g, 새우 또는 전복 100g당 단백질 15g 등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해산물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산물을 풍부하게 넣고 파도 송송 썰어 넣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라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 결과 이런 방식으로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만약 라면의 유혹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거꾸로 식사법을 시도해보세요. 라면을 먹기 전에 계란 흰자 2~3개처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라면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게 됩니다. 라면을 너무 참다가 폭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요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라면을 먹지 않는 것이겠죠. 다이어터들에게 밤은 특히 힘든 시간입니다.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때가 많죠. 이상적으로는 야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정말 참기 힘들다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칼로리 저탄수화물 야식으로는 계란이나 오이,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런 야식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야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오트밀 크래커에 브리타 치즈와 올리브유를 조금 뿌려 드세요. 입이 심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아삭한 크래커 식감의 부드러운 치즈, 그리고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산이 더해져 포만감과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치즈 몇 조각을 더 드셔도 좋습니다. 폭발하려던 야식 충동이 싹 가라앉을 겁니다. 둘째, 빵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조합, 바로 사워도우 빵에 아보카도를 올려 드시는 것입니다. 사워도우 빵은 일반 흰 빵에 비해 복합 탄수화물이 많고 효모 성분 덕분에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아보카도를 올려 드시면 혈당 부담이 적으면서도 포만감이 커서 치킨 같은 자극적인 야식 생각이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4주 만에 7kg를 감량했고 그중 지방만 5kg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핵심 비법은 바로 혈당 다이어트였습니다. 인슐린을 현명하게 조절하여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저는 지방만 잘 태우고 근육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혈당 다이어트를 하면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나에게 맞는 음식 찾기.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라고 하면 오히려 식욕이 폭발하여 요요가 오기 쉽습니다. 저는 음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 가능하게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혈당 체크를 통해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잘 맞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햄버거 중에서도 빅맥과 버거킹은 괜찮았지만 싸이버거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맞는 음식들을 찾아가면서 꾸준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혈당 측정기를 부착할 수는 없으니 식사 후 몸의 반응 마이너스 졸음, 허기짐 등 마이너스를 잘 관찰하여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 우리 몸이 계속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며 특정 형태의 단식이 이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간헐적 단식 중에도 지방 손실을 억제하고 근육 손실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죠. 따라서 저는 특정 시간인 8시간에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 16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을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공복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몸이 인슐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나머지 시간 동안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었습니다. 3. 식후 산책 15분. 밥을 먹은 뒤 15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식후 짧은 시간 10분에서 15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식후 혈당 급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혈당 조절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권장됩니다. 이처럼 식사 후 혈당이 흡수되기 시작할 때 바로 몸을 움직여 그 당을 에너지로 사용해주면 넘치는 당을 줄이고 인슐린의 양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 국민이 식후에 산책한다면 당뇨 유병률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외식 메뉴 현명하게 고르기. 다이어트 중에도 외식을 해야 할 때가 많죠. 저는 최대한 탄수화물 함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쌈, 샤브샤브, 회는 제가 추천하는 외식 메뉴입니다. 5. 매일 아침 올리브유 섭취. 제가 매일 아침 다이어트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아침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이내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먹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올리브유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유익하며 이는 전반적인 대사 건강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느낌을 받았고
허기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6. 대체 감미료 활용 단맛을 참기 어려울 때는 대체 감미료로 만든 저당 베이커리나 저당 휘낭시에를 활용했습니다. 식욕이 폭발하거나 폭주하기 전에 적절히 달래주는 것이 요요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감량 추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실천했을 때 이것이 바로 종합 세트로서 혈당 다이어트 효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복습하시고 메모하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건강하슈 채널은 가상인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학 연구 자료와 관련 실제 데이터를 기반해 제작되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하시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건강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